아이에게서 나 엄마 아빠 싫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모든 걸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처음 드는 반응은 강하게 맞서고 바로 훈육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말한다면 그 말이 대부분의 경우 정말 그런 뜻은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아직 강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감정 조절 능력을 아직 배우는 중이죠. 그래서 싫어 같은 강한 표현을 할 때 사실은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분노는 표면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종종 좌절, 실망, 상처받은 사랑 같은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감정을 어떻게든 내보내려다 보니 결국 튀어나오는 말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죠.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아이에게는 커다란 배움이 될 수 있어요. 같은 강도로 되받아치고 힘의 싸움으로 가거나 혹은 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 아이의 말 뒤에 숨은 감정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라는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를 함께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감정과 행동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그걸 스스로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건 너무 어려운 기대 아닐까요?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싫어라고 외칠 때 어른들은 그걸 무례함이나 도발 혹은 배은망덕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 아이 안에서는 훨씬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격적인 행동은 대부분 아직 표현 방법을 모르는 아이의 도움 요청이에요.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려는 서툰 시도인 거죠. 아이들도 우리처럼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분노, 좌절, 슬픔, 질투, 두려움, 부끄러움까지. 다만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표면에 드러나는 건 종종 울음이나 소리지름, 공격적인 말들이에요. 그 아래에는 감정의 과부하 상태가 숨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좌절, 준비되지 않았던 실망, 그리고 어쩌면 단 한 번에 안 되라는 말이 관계가 끊길까봐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까지도요. 어른 눈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장난감을 못 사준다거나, 친구의 초대를 거절한다거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같은 일이요. 하지만 아이에게 그건 큰 상실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른의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 이미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뇌는 아직 성장 중이에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뇌 발달 이야기예요. 충동을 조절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은 20살이 넘어서야 완전히 자라요.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은 때로 격해지고 예측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말 자체에 반응해요. 싫어라는 말에 그런 말 하지 마. 혹은 너 방해가 있어. 라고 대답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배워버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건 그 말보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행동 이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공감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모든 감정이 이 관계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아이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화나도 슬퍼도 실망해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라고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예요. 행동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싸움에서 이기려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중심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는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진짜 정서적 성장이 시작돼요.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건 악이나 무례함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과 감정의 폭풍일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 감정보다 조금 더 큰 어른이에요.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옆에 있어주는 어른. 그렇다고 모든 말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강한 말 앞에서 침묵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선 나 스스로를 조절하고 나서야 비로소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사적으로 반응할 때는 대부분 놀람, 상처, 분노에서 나오는 자동 반응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멈추고 이렇게 자문해 보면 어때요? 이 아이 안에서는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대응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심판이 아니라 안내자로서 아이를 대하게 돼요. 예일대학교 감정지능센터의 마크 브레킷 교수는 감정을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학업 성취도도 높고 공격성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중요한 건 좌절을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좌절을 겪었을 때 어른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감정을 인정한다는 건 그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그 감정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 정말 밉다, 싫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아직 표현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지금 정말 속상하구나, 많이 화났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 순간 우리는 아이에게 더 중요한 걸 해주고 있어요.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 실망했어라고 말하려면 누군가 먼저 그렇게 말해줘야 배울 수 있어요. 그건 나를 슬프게 했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는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배우게 돼요. 우리가 갈등 속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나중에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쓰게 될 내면의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순간의 반응이 아이의 감정 언어가 될 수 있어요. 화났구나. 그 마음 이해해. 그래도 소리 지르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을 만난 아이는 화를 내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배워요. 단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직 배우는 중일 뿐이라는 걸요. 반면 그렇게 말하지 마.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는 말만 듣는 아이는 화라는 감정을 위험한 것으로 배우게 돼요. 그건 나쁘고 용납될 수 없고 숨기거나 죄책감으로 바꿔야 한다고 느껴요. 이렇듯 혼란의 순간 한마디 말 선택이 우리가 어릴 때 배우지 못했던 것을 지금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느끼는 건 안전하다는 것, 실수는 인간답다는 것, 그리고 갈등 후에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이 감정에 휘둘려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상처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진짜로 묻고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 혼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아이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을까? 교육은 잘못된 걸 고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해요. 여기서 빅터 프랭클의 아름다운 말을 떠올리게 돼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아이와의 위기 순간에 아주 깊은 지혜를 전해줘요. 아이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자극할 때 그 자극은 우리를 과거의 익숙한 반응 패턴으로 끌고 가려 해요. 하지만 단 몇 초라도 그 사이에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짧은 틈, 듣고 반응하기 사이의 공간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새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단단하지만 날카롭지 않은 길, 존재하되 위협하지 않는 길, 조건 없는 사랑의 길이요. 현실에서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두는 것, 조용히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숨을 쉬며 몸으로 나는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화가 났구나. 그럴 만했어. 속상했겠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이런 반응은 다르죠. 싸움을 키우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상처 주지 않고 경계를 알려줘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감정이 커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놀라운 건 이런 반응은 아이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그 공간이 생겨요.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더 깊이 듣고 내 안의 감정도 함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 공간은 커져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틈이 지혜의 공간이 되고 선택의 자리가 돼요. 그게 바로 관계가 필요한 공간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 안에서요. 혼란 속에서도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품어줄 수 있는 공간. 마지막 말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공간. 완벽하진 않아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간이요. 저도 이걸 항상 잘해낸 건 아니에요. 특히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어요. 제 아이가 5살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 오후 둘이서만 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아이도 신이 나서 아침부터 장난감을 챙기고 옷도 고르고 들뜬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중요한 전화가 와서 당장 대응이 필요했고 결국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전하자 아이는 몇 초간 멈춰 서더니 발을 구르고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싫어. 아빠. 항상 다 망쳐. 그 순간 제 마음도 아팠어요. 속으로는 반사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애썼는지 말하고 싶었고 나도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말은 때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우리 안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날은 제가 조금 더 깨어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잠시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기억했어요. 그건 미움이 아니라 실망이었고 크게 부풀어 오른 슬픔이었어요. 아직 작은 마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던 좌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많이 기대했지. 나도 너랑 그 시간을 정말 갖고 싶었어. 화날 수 있어. 엄마 아빠도 이해해.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울었어요. 분노는 슬픔이 되었고 그 슬픔은 품 안에서 쉬었어요. 그날 아이는 단지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걸 배운 게 아니에요. 실망해도 여전히 품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 번의 폭발로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정의 집은 어지러워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저에게도 강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깊은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되받아치지 않고 곁에 머물고 들어주고 견뎌주는 그 선택이 무언가를 바꾼다는 걸요. 이건 단지 아이를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서로 함께 성장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지쳐있고 숨을 쉬고 다시 들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민된다면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당신은 씨앗을 심고 있어요. 당신의 아이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좀 더 온전하고 인간적이고 깊이 연결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이런 작고도 꾸준한 선택들이에요.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이것일지도 몰라요. 폭발의 순간 모든 해답을 당장 말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것. 그 순간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감정적 안정감일 수 있어요. 완벽함이 아니라 네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난 여기 있을게 라고 말해주는 조용한 존재감이에요. 이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에 아이가 화를 내며 소리칠 때 당장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공간을 주세요. 아이를 단단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화가 많이 났구나. 우리가 좀 더 차분해지면 이야기하자. 이건 약함이 아니에요. 감정적 강인함이에요. 아이에게 나는 여기 있지만 너의 폭풍에 휘말리지는 않는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위기 상황이 아닐 때 우리가 거의 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감정 시뮬레이션이에요. 운동선수가 같은 동작을 반복해 근육 기억을 만드는 것처럼 감정도 연습할 수 있어요. 평온한 어느 날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네가 정말 원하는 걸 안 된다고 하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묻는 건 아이 안에 감정인식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아이는 이미 한 번 생각해 본 경험을 꺼낼 수 있어요. 그때 완벽히 반응하진 못하더라도 더 성숙한 기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 기준은 점점 강해질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갈등 이후에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 엄마, 아빠, 마음이 아팠어. 근데 네가 화가 난 것도 알아. 네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같이 이야기해볼래? 이게 바로 황금 같은 순간이에요. 실수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다시 열되며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아이가 항상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냥 몰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땐 우리가 대신 말해줘도 돼요. 혹시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해서 슬펐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속상했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순간 우리는 감정에서 반응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는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결국 이 모든 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상처 없이 표현하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실수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자라도록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함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건 아마 당신도 이 길 위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들으려 노력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그건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아이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의 분노, 날카로운 말, 실망에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예전에 배운 감정 대처 방식과 깊게 연결돼 있어요. 이건 아프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왜냐하면 아이를 더 공감하며 듣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의 소리도 듣게 되거든요. 오래된 허전함, 반복되는 반응들, 우리가 배웠지만 원하지 않았던 것들까지요. 어쩌면 당신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만 울어. 화를 내면 안 돼.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배운 사람일수록 지금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부모로서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진짜 경청은 모든 걸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견뎌주는 데서 시작돼요.
아프고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그 자리를 함께 버텨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요. 관계는 모든 게 평온할 때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함께 있을 때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만약 다음에 아이가 엄마, 아빠, 미워.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야 라고 소리친다면 먼저 숨을 쉬세요. 그 말이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말 뒤엔 아직 말로 표현되지 못한 날 것의 감정이 숨어 있어요. 그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존중과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숨을 고르고 단단하고 따뜻하게 반응할 때마다 아이는 세상에 조금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워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너를 보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너를 사랑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결국 아이의 내면 언어가 돼요. 결국 중요한 건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예요. 만약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아이를 바라보는 방식에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방식, 사랑하고 실수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에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진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